또 계속 이어서 지금 구의 인사관계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에 혈룡재전 이견대인이라 하는 데서 밥전자는 원래 이제 그 자연의 현상으로 화생토로 되어서 그 자리가 밥전자 흙이니까 그래 되어 서 있고, 이제 우리 인사관계에도 들어왔을 때는 자리전자로 봐야 된다. 자리전자를 보니 초구에 손임금의 그 유년 시제를 거쳐서 구의에 이제 그 요임금에게 그 선출돼 가지고 후계자로 선출돼서 말하자면 이제 요임금에 선출돼 가지고 두 딸님에게 이제 그 임금의 후계를 말하자면 세자 공부를 하면 될까요? 이걸 잘 공부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요임금 하명대로 섭정을 하는 자리다. 그러니까 내 밭전자가 자리전자가 됐더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그런가 하면 초구의도 6분 해설을 해놨다 그랬고, 각 효마다 다 6분 해설됐으니, 그럼 구의에도 6분 효설을 한번 보자. 맨 처음에 구의는 혈룡재전인 이견대인이라 말하자면 나타난 용이 밭에 있으니 나타난 용이 자리에 있으니 많은 사람을 이제 보게 됐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큰 사람을 보는 게 됐다. 이런 말을 해석됐고, 그럼 두 번째는 이제 혈룡재전 이견대인은 덕시 보야오. 나타난 용 자리에 잡혀서 큰 사람을 보는 것이 이롭다 하는 것은 널리 덕을 베푸는 것이요. 널리 덕시 보여 큰 덕 넓을 보 베풀시. 큰 덕을 널리 베푸는 것이요. 이렇게 해석이 두 번째 됐고, 세 번째는 또 역시 앞서 아까 얘기했죠. 세 번째로는 또 그 공자님이 구의왈 혈룡재전 이견대인은 하위하고 나타나는 용 자리에 있어서 큰 사람 보는 것이 이롭다고 하면 왜 그렇게 말로 해서 이렇게 자문을 해놓으시고 자답하시기를 용덕이 정중자였니 용의 덕을 가진 청이 중을한사니 용언지신하며 항상 떳떳이 말을 믿게 하며 용행직은 항상 떳떳하게 행동을 삼가하며 한사 존기성은 한사 간사한 것을 맡고 항상 그 존기 그 정성을 다 보존하며 존기성은 선세히 불불하며 모든 좋은 일에도 절대 그 좋은 일이 했다고 자랑을 아니하며 덕박이 환히 선세히 불불하며 덕박이 덕을 널리 베푸니 화를 할 베풀 화자입니다. 널리 베푸니 여관 혈룡재전 이견되어 있는 여기서 말하는 이 나타난 용이 자리가 있어서 큰 사람을 보는 이롭다고 한 이 말은 바로 혼자의 덕이다. 군등예라 하죠. 이렇게 해서 말하고 맨 끝에 가서는 또 6번째 뭐라고 했냐면 군자 학이 치지하고 문이 변지하며 관이 거지하고 인이 행기하나니 여관 혈룡재전 이견대인이라 군등예라. 무슨 소리냐면 이 6번째 하는 말이 학이 치지하고 학이 배울 학 모을 치 배워서 모으고 학이 치지하고 문이 변지하며 문이 이 의심나는 걸 물어서 판단하며 문이 변지 관이 거지하고 어떤 경우라도 그 여유롭고 너그러움으로써 그 여유로움에서 머무르고 관이 거지하며 인이 행지하니 항상 어질므로써 행동하나니 인이 행지하니 여관 혈룡재전 이견대 이것이 군의 덕이다. 역시 6번째 이렇게 했었다. 이러니 이 자리가 이렇게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이제 이런 것을 초구도 6번, 구의도 6번, 6번씩 나름대로 이제 이걸 설명이라고 예를 들어봅니다. 이렇게 해서 6번이 됐거든요. 그런 이제 이 구의가 앞서 혈룡상으로 이제 형상으로는 어떻다. 또 뭐 이것이 괴를 도전을 시키면 착종을 시키면 어떻다. 배합을 시키면 어떻다. 이런 얘기를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형상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 괴가 변했을 때는 전체를 보면 천하 동인에서 사람인자가 나왔다. 또 이 괴를 뒤집으면 화천대유에서 큰 대자가 나왔다. 또 여기서 이제 이 괴가 동하면 네 괴가 이위화 불이 되니까 화생토가 되니까 흑이니까 발전자가 나올 수 있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하나를 더 붙이면 이제 그런 이제 괴가 이제 음이 양 변하고 이럴 때 말했고, 그러면 여기서 이 괴를 한번 배합식이 보자 이 말이야. 배합은 양이 음되고 음이 양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괴가 전부 이제 변했으면 요거는 양되고 요 나머지는 전부 음되는 것이죠. 배합이니까. 그럼 여기 양되고 이 전체가 음되면 이 괴 이름이 지수사가 돼요. 지수사. 그럼 지수사께 가면은 또 뭐를 해놨냐면 사는 중이니 장인이라야 길코 무구하리라. 상은 살아가는 물이니, 하는 물이니까 사는 물이니까 사는 중이니 장인이 장자가 무슨 장자냐, 우리 흔히들 장인정신하고 백전노장 그러죠. 그때서 장자가 백전노장 장자, 백전노장 장자. 그러니까 지수사계에는 사가 무리가 사니까 그 중에서 장인이라야 길코 먹을 백전노장이 있어야 그 무리를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이가 지수사의 우두머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아까 초구에서 순임금께서 그런 자질은 있었지만은 유년 시절은 그래 불운했다는 거. 이제 구이에서 등청을 해가지고 여임금 두 딸님에게 보필을 받으면서 세자 공부를 단단히 해서 인격이 하루씩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수사님은 앞으로 충분히 이 여임금 자리에 갈 수 있는 분이 순임금이 아니냐면, 그러면 그 무리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얘기를 하는 것은 이 형상으로서 이렇게 해설을 해보면 그런 데는 묘미가 여기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번 해설을 하고 요걸 괴를 위로 올리고 요걸 밑에 미루는 거 착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 여기 동하면은 외괴가 중의화가 되는 것을 외괴로 보내고 외괴의 중천근을 외괴로 보내니까 천하동인이 되고 화천대유되고 이럴만 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 철저히 괴는 먼저 괴의 그 형상을 보고 또 이것이 왜 혹괴에 해당되느냐, 왜 혹괴에 해당되느냐 보고 착정을 해보고 배합을 해보고 괴를 뒤집어 보는 것, 도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전을 해보고 이러한 것을 세심히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다소나마 그런 대로 근사한 물리를 찾지 않나 감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구이효를 그런 대로 또 설명을 했습니다. 요거는 구삼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구삼에 먼저 효사를 보면 이 구삼의 효사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구삼의 효사는 군자 종일 건건하여 석청약하면 여하나 무구리라 했단 말이에요. 구삼의 효사. 군자 종일 건건하여 석청약하면 여하나 무구리라. 그러니 그래 구삼의 군자 종일 건건, 군자 종일 건건하여 석청약하면 여하나 무구리라. 그러면 군자 종일 할 때에 마침 종자하고 날일자가 나왔어요. 이 구삼효에서. 그 다음에 종일 건건했어요. 건건자를 여기 이것자와 같은 건자입니다. 이게 괴로서는 그 하늘 건자, 뭐 괴건자 이렇게 말했지요. 여기 효사에 나오는데 역시 군자 종일 건건하면서 저 글자 두 자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건건하여 석청약하면 전역석자 두려울 척자. 석청약하면 전역석자, 전역석자, 척자는 두려울 척자, 역자는 같을 약자. 여하나 뭐 여라하는 위태할 여자, 위태할 여자 이렇게 해서 없을무 허물고 이렇게 글자 짜여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군자 종일 건건하여 석청약 하면 여하나 무구리라. 군자가 마침 종날일 건건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구삼에 이 마침 종자하고 날일자하고 또 석청약 하는 데는 전적 석자하고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마침 종자, 날일자, 전적 석자를 저다 썼을까? 이제 이런 걸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 여러분 들었듯이 이런 핵심적인 글자가 효마다 다 있다는 거. 어디 효가 다 있다는 거. 그러면 종일이 나오고 전적 석자가 나오는 것을
나름대로 한번 이치를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먼저 종일하는 말이 왜 나왔는가? 종일하는 말이 요 효가 동하면은 아까 우리가 그 혹계를 이렇게 본다 했습니다. 초효하고 상효를 없애버린 요 가운데 내효를 가지고 혹계를 본다 했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요거는 네 혹계가 되고, 또 하나, 둘, 셋, 요거는 외 혹계가 되고, 그러면 여기 동해서니까 하나, 둘, 셋, 요건 네 혹계에 해당된다 이 말이죠. 그럼 네 혹계에 해당되는 요 효가 동해서 네 혹계에서 중의화가 됐다. 중의화가 되면 불이죠. 불이죠. 그러면 불이면 해다 이 말이죠. 해는 하늘에 걸려있죠. 그러면 날일자는 해일자지요. 해일자는 날일자랑 같이 쓰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날일자가 나오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가 아는 견해에서 배운 대로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혹계에서 요 효가 동해서는 요거는 화가 되니까 요 화를 하는 해니까 해는 날일자가 되지 않느냐. 그럼 종일하는 데서 날일자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럼 종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다? 종자, 마침 종자. 네? 아까 우리가 요거는 선천을 볼 수 있고 요거는 후천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네 개는 선천을 보고 네 개는 후천을 본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선천을 마쳤다 하는 마침종자가 나오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일이라 하는 것은 하루도 종일이 되고 한 달도 종일이 되고 1년도 종일이 되고 평생도 종일이 되고 그럼 선천을 마치는 것도 종일이 되고 일죠. 그래서 이 네 개를 선천을 보고 네 개를 후천을 보면 선천을 마치고 종일을 하는 용어도 나오고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도 혼자 종일 건건했으니까 종일 하루 일과를 마치는데도 또 종일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종일을 하나 해석을 해봤고 또 그 다음에는 저녁석자가 나왔대요. 저녁석자. 그러면 저녁석자는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되겠는가? 초구, 구이, 구삼 이 효가 동했다 이 말이죠. 요 효가 구삼이 동했으니까 네 개가 중택태가 되지요. 중택태가 되면은 후천 문왕 팔계도를 보면은 저 중택태가 서쪽이죠. 네? 그러면 서쪽은 저녁석자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말 해가 넘어가는 곳이니까 그래서 저녁석자를 이어서 또 하나 보고 이렇게 해서 종일하고 또 거기에서 저녁석자하고 다시 한 번 더 부원 설명하자면은 이효가 동해에서 혹계를 끼면은 네 혹계에서 중의화가 나와서 이 중의화는 불이니까 불은 해니까 해는 날일자니까 날일자 하나 나왔고 또 종일이라고 하는 것은 요걸 선천을 보고 요걸 후천을 보면은 선천을 마쳤다는 데서 우리가 지금 역사상으로 선천을 마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천을 마친 데서 마침 종자가 하나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또 세 번째 저녁석자는 초구, 구이, 구삼 이것이 동해 육삼이 되니 네 개가 중택택계가 되었으니까 중택택계를 방위로 갖다 붙이면은 문왕 8개 후천도의 방위가 중택태가 서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쪽 방향이니까 해가 넘어가는 곳은 우리가 저녁석자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를 그래 찾아봤다 이 말이고 자 이미는 자연 형상을 그렇게 이 괴를 보고 자연 형상으로서 그래 찾은 겁니다. 그 때문에 이 주역을 공부하는 데는 10가지를 알아라. 앞서 몇 가지 하였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이 내혹겠냐, 외혹겠냐, 착종겠냐, 배합겠냐, 도전겠냐 이걸 확실히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괴 형상이 어떤가, 맞으면 괴명을 보고 괴사를 보고 그 다음에 단사를 보고 또 이제 그 상사를 보고 상권 상활이죠, 상활로 보고 그 다음에 각 효에 들어 효사를 보고 이 10가지단 말이에요. 이걸 철저히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효사를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군자 종일 건건하야 석청약하면 여하나 무구리라. 군자는 왜 나오는 이 전부 효가 군자지요. 그렇기 때문에 군자가 종일 날을 마칠 때까지 건건을 여기 이 글자 두 글자가 써놨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저 글자를 두고 건건자를 두고 여러 학자분들이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다들 어떻게 해석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씩씩할 건자다. 그럼 군자가 종일 씩씩하고 씩씩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그러면 군자가 종일 부지런하고 부지런해서 또 부지런한 건자를 본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저 글자를 어떻게 봤냐면 이렇게 봅니다. 정성스러울 건자로. 왜 정성스러울 건자를 봤느냐? 요 한 효만 생각을 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게 전체 한 덩어리니까 전체가 갖고 있는 게 전부 이렇게 분산해 나가서 이 내용은 하나로서 전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구에서 사람 우리 인간관계는 누구에 비교했냐면 순임금에 비교했단 말이에요. 구이도 순임금이 이제 이 청유지 시절을 거쳐서 여기 이제 그 작년 시절에 와가지고 요임금의 그 이제 천거를 받고 여기에서 요임금 2달로 보필을 해서 많은 학문을 따고 이제 완전히 인품을 갖추었다는 말했다. 그럼 여기에 거쳐 결국 요임금 이 자리에 갈 뿐이거든. 그럼 여기에도 역시 요임금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순임금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요임금의 2달에 이제 그 보필로 인해 가지고 많은 학문을 따고 갖추어서 그래서 맨 끝에 그 구의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용덕이 정중자연이 용언지신하며 용행지근하여 한사 정기성하며 선서에 불벌하며 덕박이환이 여관 혈룡제전 이견대인이라 하니 군덕녀라. 이런 말로서 모든 인품을 갖췄다는 것을 말하고 또 여기는 이제 뭐냐면 이견대인은 덕시 보여 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 자리를 거쳐서 이 자리에서 여기를 갈 인물이 여기 있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석청약하고 건건하는 정성스럽고 해야 되지. 씩씩하다. 응? 또 굳세고 굳세다. 안 맞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말이 맞겠는고 여러분께서는. 자, 여기에서 씩씩하다는 말을 예를 하나 드릴까요? 씩씩하다는 말을 강하다는 군자가 강하고 강하거든. 강하고 강하게 했거든. 강하다는 것은 예를 하는데 강에 대한 예를. 중용에 가면은 자로께서 선생님 되시는 공자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선생님 강자를 알고 싶습니다. 강할 강자를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로께서 선생님에게 말씀드리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남방의 강이냐 북방의 강이냐 아니면 너의 강이냐. 자로께서는 강자의 하나를 물었는데 선생님은 이걸 예를 들어놓고 어느 거냐 말. 그래서 남방의 강이더냐 북방의 강이든 아니면 너의 강이더냐 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래 놓고 선생님은 강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강은 이런 것을 이럴 때는 이게 강이고 이럴 때는 강이 이런 것이다. 맨 먼저 남방의 강을 얘기합니다. 남방강은 불복무도. 불복무도라는 무슨 말이냐. 무도한 사람을 보고 가는 것을 불복무도라고 했어요. 그래, 불복무도자를 안 하는 거 말하자면 그 무도한 사람을 보고 가는 이것이 남방의 강이다. 남방의 강은 왜 그렇게 하냐. 남방은 모든 풍기가 유순하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사람이 어떤 그 강하고 이런 걸 먼저 앞세우기 전에 덕을 앞세우고 인을 앞세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남방의 강은 풍기유순한 강이 이렇게 풍기유순한 강이고 북방의 강이라 하는 것은 한 예를 들자면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갑옷을 수고를 벗고 갑옷을 벗어서 그걸 깔고 총칼 무기를 베개를 삼고 누워서 그 자리에 잠을 잘지라도 말하자면
내 목숨을 버릴지라도 강함은 끝까지 지키는 이것이 북강의 강이다. 그럼 강이는 그런 강이거든. 그런데 여기에서 건건하는 두 글자를 강할 강자로 읽어가지고 뜻이 통하겠어요. 왜냐? 표고의 권자가 진덕 수업을 해가지고 구리에 가서 여기에서 이제 혈룡제전대가 덕시보야를 했는데 덜 멀리 덕시보야 덜 베푼데 여기에 가면 군자인데 더 정성스럽게 해서 후천을 넘어가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강하다는 말을 해야 되겠느냐 말이죠. 왜 이런 말을 많이 하느냐 하면은 이 주역은 어떠한 경우로 풍자를 많이 할 줄 알아야 되고 모든 자연 삼라만상 이치를 이 안에 담아놨기 때문에 문자의 해석보다가 자연 삼라만상의 그 어떤 섭리 해석을 더 깊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접어놓고 예를 하나 들어서 이런 예를 하나 할게요. 어떤 분이 이 휴역에 대해서는 아주 그래도 1인자라 할 정도로 자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분이 그 입에서 뱉는 말을 볼 때 기가 막히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후일에 유일나마 하여 이바당 관상에 하고 조로적 사구평대에 하리라. 후일에 유일나마 하여 이바당 관상에 하고 조로적 사구평대에 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이 그때 당시에 공자님에 있었던 말이라고 이렇게 이분이 말을 하거든. 후일에 하는 것은 역사 속에 이 말입니다. 역사 속에 유일나마 하는 것은 이 유일 오직 한나마를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진시황을 비교해 진나라 시황을 비교했다면 역사 속의 시황이 후일에 유일나마 이바당 하는 것은 이바당은 뭘 가지고 이바당이라면 공자님 사당은 이바당이라고 해요. 이바당 관상회하고 하는 공자님의 소지품을 훼손하고 누가 진시황이 공자님 사당에 들어와서 공자님 그 소지품을 훼손하고 조로적 사구평대에 하리라. 죽음. 그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는 곳은 저 사구라는 곳에 가서 평대라는 지방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결정적인 말씀을 공자님이 하셨다.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이 소리를 듣고서는 나는 깜짝 놀라고 기가 막혔어요. 어찌 저분이 주역을 깊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강의라고 하는 분이 그 강의 속에서 하는 말을 평가 안 하겠습니다. 왜냐, 나보다가 나이가 적은 사람이다 감히 학교를 평은 안 합니다. 안 하지만은 연세도 우리보다도 한 11살 더 자수신 분이고 이런 분인데 그런데 존경을 했는데 이 말을 해석으로 공자님 했다고 하는 말씀 딱 듣고는 참 그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성인은 절대 결정적인 말을 안 합니다. 응? 우리가 이 사서 삼경, 사서 오경 많은 이런 그 문헌을 통해 보지만은 성인이 비단 공자님뿐 아니라 이 우주의 성인이 10분이면 10분입니다. 이 10분 성인들이 한 번도 이거는 이렇게 된다. 탁 결정적으로 끊어서 그 말씀하신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예를 하나 더 들자면은 이 우리 주역에 수지빗계 육사모에 가면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은 상관에 가서 비지비인이니 불역상호화 비지비인이니 불역상호화 무슨 소리냐 이 말이 사람이 아닌데 비교하니 혹시 잘못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말을 남겨놨는데 절대 그 성인은 결정사를 쓰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역을 참 그래도 내놓으라고 이렇게 장담하시던 그런 분이 어찌 그렇게 근거망동한 소리를 하시는지 말을 판단해 보시라 이 말을 여러분이 후세에 유일남아하야 이바당 관상에 하고 조로적 사고 평대에 하리라 하는 말에는 전임이 말하자면 진시황이 후일에 내 사당에 와서 내 모든 소지품을 위해서 지가 저 사고 평대에 죽을 기다. 이게 성인이 하실 말씀이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때는 절대 성인은 결장사를 안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이 소리를 하느냐? 군자, 종일, 건건한 이 두 글자. 이 건건 두 글자는 어디로 보더라도 초구의 이치를 보더라도 구의 이치를 보더라도 앞으로 나올 구사, 구호의 이치를 보더라도 여기서 건건이라 하는 이 두 글자의 해석을 씩씩할 건자다. 강할 건자다. 그런 대로 부지런한 건자로 하는 좀 가능성이 비치지만 그 말은 절대 안 맞는다. 그런데 이분들이 해석하신 말씀에 강할 강자다. 씩씩할 건자다. 강한 기나 씩씩한 기나. 그러니까 아리우로 문맥을 봤을 때, 인사관계를 봤을 때, 인사관계는 순임금을 주제로 삼아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임금에 요임금이 이렇게 하명하시는데 섭정을 하시는데 섭정을 자그마치 몇 년 하시냐면 순임금이 20여 년을 요임금에 섭정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나 한 번도 이 순임금이 요임금의 어떤 그 비위를 거스름이 없다는 것을 문헌을 통해서 서경을 통해서 보면은 한 번도 그런 일이 과연 어쩌면 순임금은 저런 분이었을까? 천신밖에 짓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런 것을 비춰볼 때 여기 강할 강자라는 절대 안 맞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언 설명 제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연 형상으로는 전혀 섞여 나오게 된 거는 4개가 9, 3이 동하면은 4개가 태위, 택계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태위, 택계는 문왕 8계도에 가면은 방위도로 보면 서쪽 외상되니 전혀 섞자가 나왔다는 얘기를 했고 또 여기서 이제 이 종일 하는 데서 날일자가 나온 거는 이것이 동하면은 중의확대가 되니까 왜 혹계를 띄니까 여기 불이 되니 해나 불은 해라 해는 또 날일자가 돼 이래서 날일자가 나왔다 했고 또 아침 종자는 이 개가 4개는 선천이고 4개는 후천이니까 선천을 다 마치시기에 마침 종자가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그 자연 형상을 가상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역시 이 개도 몇 번을 해석을 해놨냐 하면 이 역시 3번씩 다 해석을 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놨냐 맨 먼저 군자 종일 건건 석청약 하니 여하면 무구리라 하는 쪽으로 한번 해석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두 번째는 종일 건건은 여시해행이요. 종일 건건은 말하자면 종일 건건하는 것은 나를 마실 때 정성스럽고 정성스럽게 한 것은 이 말보다 맞다. 왜냐? 종일 건건하는 것은 종일해서 정성스럽고 정성스럽게 하는 여시해행이요. 여시 더불 여자 함께 했자 갈행자 더불어 함께 간다. 그러면 선천에서 후천을 가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 씩씩함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 정성스러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걸 보더라도 건건 두 글자는 씩씩하다 해도 말이 안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세 번째는 공자님 자문자박으로 어떻게 하셨냐면, 군자 종일 건건 석청약 여무구나 하위야오 이렇게 이제 자문을 해놓으시고, 어떻게 했냐면 군자 진덕 수업 하나니 충신이 소위 진덕죠. 군자, 진덕. 군자가 덕에 나가는 업을 닦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인님 딱, 스님이 딱 한마디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인자이면 안 되니까. 군자, 진덕 수업하는 군자가 덕을 닦고서 업에 나가, 업이 그럼 임금자리에 가는 거죠. 업에는 진덕 수업하나니 충신이 소위 진덕냐. 충신, 충성, 충, 믿을 신. 충성스럽고 믿게 하는 게 소위 이게 덕에 나간 것이고 충신이 소위 진덕냐고 수사입기성이 소위 그겁니다. 수사입기성 지킬 수 말씀 말을 닦고 닦을 수 말씀 수사입기성 그 정성스러움을 이루미 입기성 그 정성성 이루며 수사입기성이 소위 진덕냐 수사입 진덕냐고 그래 놓고 나서 지지지지라 지지 그칠 줄 그치는 것을 알고 그치고, 지정정지라, 그러면 지지지라 하고, 지정정이라, 그칠 때 그칠 줄 알고, 마칠 때 마칠 줄 아는, 지지지라, 가히, 그칠 때 그칠 줄 알고,
또 지정종기라 또 맞출 때 맞출 줄 알고 지정종기라 가역이하며 그러게 지지지라 가역이하며 지정종기라 가역 존재니 시고로 그 상이 불교하며 참 좋은 말이죠. 시고로 그 상이 불교하며 제하위 불우하나니 시고로 그 상위는 누구 제하위는 어디냐면 그럼 시고로 그 상이 초구 구이 여기가 이제 자기 자리죠. 그러니까 초구 구이보다는 그 상이 높은 자리에 머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하위 불우하느니 아위 같으면 상구 구어 구사보다 아래 자리죠. 그래서 시고로 그 상이 불교하며 불교 웃자리에서도 그만 하지 아니하며 안일불 그만 할 교 그만 하지 않으며 제하위 불허하느니 아랫자 제하위 그러면 상구보다가 구어보다가 구사보다 아랫자리에서도 제하위 불허 안일불 근심할로 근심하지 않느니 제하위 불허하느니 고로 건건하여 고로 그런 바들을 건건하여 건건 정성스럽고 정성스럽게 하여 고로 건건 인기시죠. 그 인기시 이날림 그시 그 때로 인하여서 두려울 척하는 항상 그래도 좀 더 깊이 심사숙고하고 이 말이에요. 두려울 척하면 수위이나 비록수 위태할 위 이 자리가 비록 위태하나 위태할 자리에 하나 해석을 다 합시다. 수위나 비록 이 자리가 위태하나 무구의리라 허물은 없을 것이다. 왜? 이만큼 건건 정성스럽게 하고 정성스럽게 했는데도 또 석청약까지 아니면 척약 뭐냐 더 깊이 있게 반성을 하니까 그래 그 자리가 비록 수위나 비록 수 위태할 위 비록 이 자리가 위태한 그럼 이 자리가 위태한 건 왜 위태하냐 이 선천을 마치고 후천을 간다고 생각 이 공간이 여간 무는 공간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흔히들 말하면 도강이를 도강 물을 건널 때 도강이 하잖아요. 그 준비세가 도강을 하죠. 그러니 선천을 마치고 후천을 넘어 도강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지요. 위태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선천을 마치고 후천을 넘어 수위나 비록 그 자리가 위태하나 심사숙고한 것이 완벽하게 갖춰놨다. 그게 바로 정성스럽게 하고 정성스럽게 초구 구이에서 많은 것을 덕도 베풀고 닦고 다 해놨기 때문에 하등에 하자가 생길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세 번 해설을 했지요. 네 번째 거는 뭐냐면 이렇게 종일 건건은 행사요. 바로 이렇잖아요. 종일 나를 마칠 때까지 건건은 나를 마칠 때까지 부지런하고 비르는 것은 행사 행자 갈행자 일사자 모든 일을 다 일사자는 다스리는 다 다스리고 가는 거요. 일사자는 다스릴 사자 모든 걸 다 다스리고 종일토록 정성스럽게 하고 말하면 선천에서 모든 걸 잘 다스리고 해서 정성스럽게 해서 이제 후천을 간다. 후천은 요임금 순임금 입장에서 인간공개로 이 자리에 가려고 이제 완전히 해가지고 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번까지를 해설을 하고 다섯 번째 또 뭐렇게 하냐면 군자 종일 건건은 여시해행야오. 그 역시 마찬가지예요. 군자가 종일스럽게 정성스럽게 하고 정성스럽게 한 것은 여시해행이요. 더불려 함께 가는 거요. 그럼 선천에서 이제 이 선천 후천을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해나는 다섯 번째 해나고 여섯 번째 가서 해설이 또 있어요. 여섯 번째 해설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했네요. 여섯 번째 해설은 중강이 불중하여 상불제천하며 하불제전하며 중불제인이라 고로 건건하여 인기시적하면 수위나 무구이다. 역시 앞에 그 상불제천하고 하불제전하는 그 말 같은 이치인데 맨 끝에 결론적인 말에 다르다면 뭐 다르냐면은 중강이 불중하여 중강불중 가운데 중 강할 강 안일불 가운데 중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들 이 괴를 전체를 이 6혀를 놓고 중을 잡을 때는 요렇게 두 혀, 요렇게 두 혀, 요렇게 두 해서 요거하고 요거 요 사이를 중이라고 해요. 요 사이라. 여기서 중강이 요러면 요것도 강하고 요것도 강하고 요것도 다 강한데 여기 중강에 강하거든요. 중강이 불중하여 강하면서도 중을 못했어. 어딘 요괴를 못하고 V자리를 못하고 구자리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강이 강하면서도 요 자리 못하고 요 자리 못한 것을 중강이 불중이라고 해. 중강이 불중하여 상불제천하며 하불제천하며 그러면서도 중강이 불중해가 여기 있으면서도 중강이 상불제천하는 우로는 구자리에 못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래는 하불제전하여 아래는 이 구이 자리에 못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중강이 불중하여 상불제천 하불제천 중불제인이라 중을 했으면서 사람 자리가 또 아니라 왜 사람 자리가 아니냐면 이 자리가 지금 요렇게 보면은 요거 두 혀로 하고 요거 두 혀로 보면 이게 사람 자리가 되는데 요를 여기를 놓으면 하나 둘 셋 넷 여기 오기 때문에 중이 여기서 아니고 여기가 아니라 그럴 때는 또 사람 자리도 안 된다. 중불시에는 고로 근거는 그러나 또 역시 정성스럽게 하고 정성스럽게 하면 고로 근거하여 인기시척한 그로 인해서 뭐 인해서 이 선천을 낮춤으로 인해서 또 이 자리가 위태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심사숙고해서 인기시척 척 두려울 척 그로 인해서 두려워하면 수위나 비록 이 자리가 또 역시 위태로우나 수위나 함부로 없다. 왜? 원체 근거리에서 정성을 다하고 초구 구에서 수련을 다 했고 또 널리 덕을 베품 준비까지 다 했고 이랬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허물이 없다. 이렇게 해서 초구든 구이든 구사는 전부 6부씩 다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제 또 이 구사로 가보겠습니다. 예. 구사는 뭐라고 했냐면은 혹약재연하면 무구리라. 구사는 혹약재연하면 무구라. 혹약재연. 그럼 여기서 언제라도 이제 이 주역을 읽을 때는 효사를 읽을 때는 한자 음미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혹약, 일약, 있을제 못연, 혹약재연, 으슬무, 허물구. 혹 띄어서 못에 있으면 허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글자가 혹약재연, 무 6글자거든요. 요 6글자 속에서 어느 글자가 제일 여기서 왜 그 글자가 거 있을까? 그러면 혹자가 첫째 좀 의심스럽고 두 번 일약자도 의심스럽고 세 번째는 혹약지 있을제자는 뭐 그럴 치고 못연자가 나왔어. 그렇죠? 왜 못연자가 여기 나왔을까? 그 사이에 이제 요런 것을 잘 더듬어가지고 그 핵심을 파헤쳐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모전자가 나왔다. 어떻게 보면 모전자가 나왔을까? 에? 깊이 연구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모전자를 한번 더듬어 보자 이 말이에요. 혹자도 나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서 여기서 모전자가 나왔을까? 에? 그러면 이걸 항시 언제나 한호 볼 때마다 착종을 한번 생각해보고 도전을 한번 생각해보고 배합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내호계를 한번 생각해보고 외호계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 전부 또 이 각 요 호면 지금 호기학 재인하는 무물이라고 하는 효사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모련자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먼저 형상을 봤을 때 이것이 동해서니까 언제라도 음자리에 가는 양이 되는 것이고 양자리가 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구사를 말하니까 동했다. 구사가 동하고 나면은 이 괴를 전체를 보자 이 말이에요. 먼저 괴의 전체 형상을 보니까 외괴는 중손풍이 되지. 여기 동했으니까 중손풍이도 외괴는 중천검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전체 괴 이름이 풍천소축이죠. 풍천소축. 그렇죠. 이 풍천소축이 되어 있는데 또 풍천소축에 가면 어떤 말로 해놨느냐. 풍천소축. 소축은 형하니 미룬 부르는 자석교 일세니라.
소축은 형하니 미룬 부르는 자석이요 일세니라. 미룬 부르 석요 선정서자 들겼자 미룬 빽빽할 밀 구름은 미룬 부루 안일부 비유. 그리 하늘에 구름은 빽빽하게 끼어 있는데 안일부자 비유자 써놨으니 비는 안 와. 빽빽한 구름이 있으면 비가 주룩주룩 내려야 되는데 비가 안 오니 이상하다. 그래서 혹혹자는 의심한 혹자거든. 그렇죠? 의심이 난다. 왜 그럴까? 왜 구름에 빽빽한 비가 안 올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혹옥자 여기서 혹이라 하는 글자가 의심되는 거니까 그러한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거 첫째 하나 생각해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또 이 괴가 동해였으니까 이 괴 전체를 뭘 생각해보느냐 하면은 이렇게 괴를 한번 뒤집어 봐요. 응? 아까 여기서 하나 요 말 넘쳐놓고 요 9.3에 하나 말 덜 하는 거 빠진 게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초구 9이 9.3에서 이 9.3이 동하면은 괴전태가 뭐가 되느냐면 괴명이 천택 2가 되죠. 요 9.3을 하나 더 얘기하고 넘어가자고요. 그럼 천택 2가 되면은 요 괴 전체가 여기 동의했으니까 네 괴는 태위택이 되고 네 괴는 중천건이 됩니다. 그럼 전체 괴명이 천택이라는 괴가 되거든요. 그럼 천택이괴가만 뭐라고 해놨냐면 이 홈이라도 불질이니 형하니라. 이 홈이 이 밟을 이 범호 꼬리미 범의 꼬리를 밟아도 불질인 안일불 물질 범의 꼬리를 밟는데 사람을 물지 않아. 그래서 이 홈이라도 불질이니 형하니라. 사람이 범의 꼬리를 밟았으면 그 범이 화가 사람을 물라고 해야 될 것 아니요. 범의 꼬리를 사람이 밟는데 그 범은 사람을 안 물어. 이것이 뭔 의미냐? 이런 말을 하죠. 일심이 청렴하면은 만사가 위필이라. 내 한마음이 청렴, 바로 하늘의 본성 그대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일심 청렴하면 만사가 위필이라. 다 일이 돼. 그만큼 순임금은 초구 구위에서 정성스러미로 그 천성 밖의 일을 안 했어. 그러니 그만큼 모든 진리가 다 통해 있으니 하늘도 감흥을 했어. 아는 짐승도 감흥을 했어. 그만큼 이 자리가 이 묘임금의 건건한 두 글자를 다시 한번 다른 첨부를 더하자면 건건이라고 하는 건 씩씩하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더 예를 들어주고 넘어갑니다. 지금. 자, 잠깐 쉬어서 또 하겠습니다.